난 잘 모르거든요. 그쪽을. 저도 좀 그래서 안 했습니다. 단순히 대출 하나 때문에 내가 상가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. 근데 상가는 선입관이 조금 있는 게 이게 이상적인 물건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경기에 훨씬 민감한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고, 우리 거는 경기가 어렵다고 살 곳은 있어야 되는 거니까. 이건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, 경기가 오히려 어려워지면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. 우리의 수요자들은 조금 더 늘어날 확률은 되게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선생님 말씀하셨던 자본주의 사회니까. 아, 그렇죠. 직장도 이제 구하는데 자산을 더 이제 늘릴 수 있는 어떤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지 않나 그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일단은 그 두 가지를 같이 좀 고려를 좀 하고 있어요. 입찰은 평일 오전에 주로 있다 보니까 이외 시간에 일을 할 수 있는 데를 알아보고 계신가 봐요. 네. 트레이너는 보통 이제 오전 타임이 있고 이제 오후 타임이 있는데 이제 오후 타임으로 이제 직장을 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전 타임에는 입찰을 좀 갈 수 있게끔 제가 그렇게 좀 많이 생각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 뭐 직장도 중요하지만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그 입찰, 그러니까 입찰 시간 확보를 하는 게 저한테 조금 중요한 상황이긴 합니다. 그런 조건의 직장은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이 들어요. 네. 또 그 실력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뒤지지 않잖아요. 자부심이 있습니다. 자신감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요. 지금은 또 그 영업장들이 많이 쉬고 있어서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그렇죠. 상황도 네, 있으니까 이 시간에 책도 보고 네. 내 시간을 가져야겠구나, 네. 좀 휴식을 취해야겠구나 네, 맞습니다.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. 네. 그래서 오늘 또 찾아오신 거예요. 근데 선생님 규제잖아요. 대출 규제. 네네네. 더 힘을 쓰겠다는 게 투자 방향을 구체적으로 세운 게 있어요. 큰 틀은 이제 월세 현금 흐름 투자를 하는 거는 이제 맞고요. 대출이 안 되잖아요, 지금. 규제 지역은. 네, 규제 지역은 안 되잖아요. 그렇죠. 다른 부동산 유튜브 하시는 분들 보니까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방향이 많다라는 거를 되게 어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이제 보니까 그래요? 그것들에 대해서 광고 마케팅 이런 거 많이 하시고 이러는데 실제로 저도 이제 투자를 하는 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진짜 엄청 어려운 상황이 맞긴 하거든요, 정말. 지금. 네, 지금 상황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맞아요. 그 부동산 투자 핵심이 사실 그 대출 그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적은 돈으로 이제 높은 수익률을 얻는 게 사실은 가장 큰 포인트잖아요, 사실은. 근데 대출을 이제 막아버리니까 서울 특히 이쪽 경기 뭐 인천 지역은 사실 되게 투자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해요. 저도 이제 뭐 매일 검색을 하고 있긴 한데 근데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없진 않거든요, 보면은. 그럼요. 분명히 있고 지금 작은 물건들 중에는 빌라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오피스텔도 있고 뭐 저는 뭐 오피스텔도 보고 있고 뭐 빌라도 보고 있는데 또 기회가 또 보이긴 하더라고요, 보니까.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대출 안 나온다고 손을 놓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작가님 강의도 좀 듣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 게 찾아보려고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럼 분명히 사람들이 많이 경매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다른 유튜버들은 제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방법이 있대요? 상가랑 뭐 이런 거죠. 상가? 상가도 있고 뭐 땅도 있고 지금 대출이 나오는 거는 일단 규제 지역은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이 안 나와요. 그래서 다른 유튜버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상가는 대출이 잘 나오니까 오히려 주택을 막아버리니까 상가 쪽으로 오히려 더 열리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맞아요. 뭐 토지나 뭐 창고나 뭐 그런 것들로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도 있는 것 같고, 말씀하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대출이 잘 나오니까 네네. 뭐 그쪽으로도 충분히 현금 흐름 투자를 저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. 근데 저는 또 두려움이 한편에 있는 게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대다수가 뭐 작은 주거형 부동산이고 반지하 위주로 했잖아요. 주거형에서 규제 지역에 대출이 막혔다고 해서 뭐 비규제는 물론 대출이 나오니까 저 같은 경우도 비규제를 똑같이 낙찰 받으면서 대출을 받으면 가능은 해요. 근데 규제 지역 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잖아요. 그렇죠. 규제 지역은 대출이 안 나니까 다른 부동산으로 상가, 토지, 창고 이쪽으로 자꾸 눈을 돌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자꾸 불편하더라고요. 난 잘 모르거든요, 그쪽을. 저도 좀 그래서 안 했습니다. 잘 모르는 거에 내가 굳이 뛰어들어야 되나, 지금 단순히 대출 하나 때문에 내가 상가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. 근데 상가는 저는 해보진 않았지만 선입관이 조금 있는 게 이게 이상적인 물건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걔는 분명히 아까 경기 얘기를 했잖아요. 경기에 훨씬 민감한 그렇죠.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고, 우리 거는 경기가 어렵다고 살 곳은 있어야 되는 거니까.
내가 잠들 곳은 있어야 되는 거죠. 그렇죠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가 오히려 어려워지면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. 이건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, 그러면 그만큼 우리의 수요자들은 조금 더 늘어날 확률은 되게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선생님 말씀하셨던 자본주의 사회니까. 아, 그렇죠. 근데 상가는 그렇지 않은 경향이 있고, 내가 경험이 없는데 대출 때문에 하는 게 저는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상가는 뭐 대출 규제가 없고 자유롭다. 특히 지금 그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은 사실 주택 쪽은 그게 좀 제약이 많은 게 사실이잖아요. 지속적으로 계속 정책이 나오고 있고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 같은 게 좀 강하니까 뭐 어떤 유튜버들도 뭐 이 정부에서는 뭐 주택은 하지 마라, 상가 쪽으로 넘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좀 많이 해서 저도 상가를 공부를 좀 해봤어요. 누구한테 뭐 배우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 고민을 해봤죠. 과연 내가 상가에 대해서, 물론 저도 사장 생활을 좀 그래도 오랫동안 해서 그렇죠. 감각이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좀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, 저는 해본 적은 없으니까 투자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, 약간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해서 찾았어요. 그 방법을. 그 방법을 찾았어요. 작가님한테 배운 거랑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랑 그리고 다른 유튜버들이 광고하는 그 방법이랑 접목을 해서 이제 제가 찾아낸 방법을 적용을 좀 해봤는데 될 것 같아요. 되는데, 문제가 뭐냐면 수익률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. 제가 그렇구나. 네, 생각보다. 그러니까 그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, 해봤을 때는 생각보다 수익률 좋은 물건을 찾는 게 어렵더라고요. 이 얘기를 방향을 돌려서 기존에 했던 물건들의 4개인가요? 네. 4개 받은 거에서 지금 하나는 전세고 2개는 임대를 내놓은 거고 네. 하나는 최근에 채무자분이 네, 계약을 네, 네. 한 거죠. 네, 네. 그럼 그거 수익률 한번 여쭤봐요. 수익률 그 20% 나왔습니다. 20%. 그 정도면 우리 거에서는 막 되게 높다 편은 아니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사실 다른 투자 안에서 20%를 찾으려면 쉽지는 않은 거죠. 사실 엄청 어렵죠, 사실은. 근데 그게 상가 제가